막장 중에 막장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정말 제가 보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막장 중에 막장 사건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많이 이슈가 되었던 엠번방, 이 두 가지 사건들의 요소들이 조금씩 합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건이에요. 일단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40대 여성이고요. 피고인과 한 1년 정도 불륜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성관계 하는 것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보관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1년간의 불륜을 계속하던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이제 이 관계를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이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합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났다고 해요. 이게 정말 웃긴 게 판결문을 보면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면서 양아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화가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 양아치란 말을 듣고 한 범행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일단 피고인은 범행 당일날 아침에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들을 저장장치에 담아서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볼 수 있게 그 집으로 보냅니다. 단순히 남편에게만 보낸 게 아니고 아들도 볼 수 있도록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하자 라고 해서 피해자가 마지못해 나왔겠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야산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야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침에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볼 수 있게 보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패닉했겠죠. 따지기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따지는 피해자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피해자를 밧줄로 묶습니다. 피해자를 밧줄로 묶어서 차에 태운 채로 의자에다 묶어버립니다. 근데 결박하는 과정에서 밧줄로 묶은 다음에 공업용 비닐 랩으로 또 피해자 몸을 감쌉니다. 굉장히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작정하고 비닐 랩까지 쌌다는 거는 조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야산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범죄가 성관계를 촬영한 범죄, 그 다음에 성관계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 그리고 감금. 이제 피해자가 이동을 못하게 밧줄로 묶은 거는 꼭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면은 감금죄가 되는데요.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아주 머나먼 다른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모텔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다시 야산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피해자는 사실 이 사람의 말이 진짠지 아닌지 몰랐어요. 피해자는 화는 났지만 설마 남편이랑 자식에게 보냈겠어? 라는 일종의 의구심을 가진 채로 일단 사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다시 주워서 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키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피해자 남편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이 집으로 전달되었는데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 뭐 자살이라든지 그런 걸 한 거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문자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피해자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로 촬영물이 전달이 된 거구나 깨닫고 화를 내면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한번 벨트로 피해자를 묶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피고인을 설득해서 내일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게 사건의 전말이에요. 법원의 형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흥미롭습니다. PD님은 혹시 이 정도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은 나오네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이요. 네. 그럼 일단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그 형량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포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감금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예요. 벌써 뭔가 느낌이 안 좋죠. 10년에서 15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최대가 5년이에요. 이 사안에서는 법원이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작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뭐예요?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는 거, 뭐 유포되는 거 다 두렵지만 내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보냈어요. 그것만큼 끔찍한 양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메라 촬영에 관한 죄를 규율하는 이 조항에서 상정하는 가장 최악의 수단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좀 2년이라는 형량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适当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요즘 N번방 사건이나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판사의 판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의 변호사로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았나.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의아한 점들이 있어요. 판례를 보면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상정보 공개하라 이런 취지인데 여기서 공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 고지는 보통 이제 나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 다음에 범죄의 심한 정도 이런 걸 다 고려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고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심지어 이 피고인은 사실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공갈 상해 등의 전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판결문에 판시를 하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명령하지 않은 점은 좀 저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건을 맡았으면 어떻게 처리했을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한테 수임이 들어왔으면 일단 수임하기 자체가 좀 망설여지는 타입의 사건이기도 하고 너무 적게 나왔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